한 펜션은요, 오늘 새벽에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영상도 나올 텐데 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펜션이 아예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이고 완벽히 기울어진 저 영상이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저게 사실인가? 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결국 저게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지은 지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저 앞에 있는 그 이제 집안이죠. 거기가 한 20m 정도가 빗물에 이렇게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기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직도 저 펜션에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전기도 끊기고 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 부분도 구조 작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기울어진 펜션 주변에 6명 정도가 투숙을 했고 그분들은 다행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일단 저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출근길에 목격을 했고 펜션 이용객들이 일부 길이 끊겨서 못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6명 정도는 지금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고요. 포항시도 인명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사실 확인 중이다. 이게 조금 전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뭔가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방송 전에 직접 이 기울어진 쓸려 내려갈 뻔한 이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떠내려가기 직전인 그 펜션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눈하고 매일 그 계셨는데 새벽에 나왔죠. 나오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주저앉은 데가 7월 중순에 오픈한대요. 아무리 집안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집안이 약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그 땅 앞으로가 풀빌라 앞에 그 땅이 그 하천 부지가 있었거든요. 한 20m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 다 떠내려가고 계속 땅이 유실돼 가면서 결국 풀빌라 앞에까지 낭떠러지처럼 다 물살에 깎여버리니까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9에서 와가지고 건너가긴 했는데 그쪽은 지금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그 근처는 들어가면 일단 전화가 안 되거든요. 물도 지금 전달을 또 못 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펜션 운영자의 증언에 따르면 저곳 지금 소방당국이 들어갔는데 잘 나오지 못한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6월 저 펜션을 이제 막 지을 즈음에는 저렇게 앞에 20m 정도 당연히 넓은 흙이 잘 있고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급격히 물이 불어나고 쓸려 내려가면서 저렇게 갑자기 펜션이 바로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됐다. 전화도 안 된다. 글쎄요. 분명히 그러면서 펜션 운영자는 이게 집안이 약해서라기보다 혹은 부실 공사가 아니다. 갑자기 불어난 불이 저렇게 펜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원래는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났다. 글쎄요. 시간당 100mm가 오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드는 게 2가지 양가의 감정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어디까지 하천의 범람 구역인지를 확인하고 그 범람 구역 바깥으로 펜션을 지었어야 하고 예. 만약에 그게 범람하더라도 그 펜션에게 어떤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두리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한강변에 보더라도 한강이 있으면 한강 고수부지가 있고 고수부지 위에 다시 칸이 있고 그 위에 88 이제 올림픽대로가 있듯이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막이 조금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저는 경막이 안 보였고 분명히 펜션을 짓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이 급격하게 불어난다는 생각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번에 왔던 강남역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있는 포항 펜션 사건도 그렇고 정말 자연의 무서움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연의 무서움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가장 최악의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기억나시죠? 강남역에서 이렇게 차단막을 만들어가 그 집만 침수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그런 상황이 보이듯이 특히 펜션이라는 건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장치 그리고 하천변에 짓는다면 분명히 좀 이렇게 경막이 좀 설치될 수 있는 또 다른 법규의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펜션 운영자 그러니까 펜션 사장님을 통해서 원래 펜션 모습까지 사진으로 제공을 받았고 뭐 20m가량 그렇게 넓은 공터처럼 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펜션이 쓸려 날아가냐 뭐 이런 얘기. 저 원래 야자수도 있고 저렇게 뭐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었다고 펜션 측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5시 30분에 펜션이 갑자기 기울어진다는 보고를 받았다. 저 풀빌라니까 저렇게 앞부분은 저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글쎄요. 기울어진 펜션. 인명피해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경찰 당국의 확인을 받고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얘기요. 그 최병무 의원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지하주차장 실종된 거 네. 그리고 지금 펜션도 기울어졌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포항에 있는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뭐 아예 무너졌다. 망가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글쎄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뭐 장난처럼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죠. 예. 이 스페이스워크라는 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대형 조형물인데 저게 파손됐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헛소문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렇게 되면 사실 행정력이 낭비가 되죠. 지금 관련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저런 식은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헛소문을 퍼뜨려서 행정력을 쓸데없는 데 낭비되도록 하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포항이 지금 태풍 피해 집중이 됐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포항 도시 전체가 어젯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포항에 있는 해병대 장갑차까지 나섰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하주차장 실종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도 포항의 해병대 투입, 이 군의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포항에서 주민의 신고로 신속 대응 부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해병대가 특파가 돼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이 같은 7개 신속 대응 부대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이었던 15개 해상 그리고 공중,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 구조 부대가 주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태풍과 함께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 대피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하여튼 장비 풀로 다 동원하고 해병대 1사단 있잖아요, 포항에. 그렇죠. 신속 대응 부대가 저기 화면에 보셨던 장갑차 2대, 고무보트 3대까지 동원해서 고립된 시민 구조 활동에 나섰고 해병대 사령부가 민간 피해 복구 작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찌됐건 저 오늘 해병대의 유사시 활약이 서영지 대표님 어차피 보면 저게 진정한 군의 대민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포항에 400mm의 물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안타까운 소식만 있었는데 또 해병대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특히 포항의 이제 자랑 중에 하나겠죠. 포항 해병. 포항에 해병 1사단이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이 수륙야역 장갑차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민간 지금 뭐 소방이나 경찰에서 활용할 수 없는 맞아요. 특수 장비잖아요.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정말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들에 좀 이렇게 좀 그 활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맞아요. 구조에 나서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좀 우리 자랑스러운 해병이 이런 대민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화면이었어요. 뭐 웬만한 자동차는 물론이고 소방차도 쉽게 갈 수 없는 저곳에 수륙 양용차, 그러니까 바다든 땅이든 언제든 저렇게 제속도를 낼 수 있는 특수 장갑차로 급류를 헤치고 저렇게 일부 시민들을 구조하는 모습까지, 해병대 영상까지 만나봤는데, 장갑차 얘기 잠시 뒤에 또 있으니까 잠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근데 그 최병무 의원님, 오늘 네. 포항 시내에 얼마나 큰 피해가 태풍 피해가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포항의 한 대형 마트가 완벽히 잠기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여러 준비를 했던 곳들이 다 저렇게 수마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저게 그 선물 세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뭐 추석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대목장을 보기 위해서 저 대형마트가 많은 그 추석 선물 세트 등을 사서 이제 그 창고 같은 데 쌓아놨는데, 그것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추석 선물 세트가 이렇게 물에 막 떠다니는 저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예. 사실은 그 미리부터 그 흰남노가 온다는 거를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이게 대형 그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뭐 대비를 충분히 했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승기현 의원님, 포항하면 해병대도 있지만 또 포항의 자랑 포항제철, 포스코도 있는데, 포스코에서 오늘 갑자기 사고, 그러니까 불이 나서, 또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꽤 많이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근데 또 여기에도 해병대가 좀 투입이 됐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아침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포항 그 제철에서 바깥에서 한 500m 바깥에서도 이렇게 불길이 보이는 듯한 폭발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불이 나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다행히 예. 방산 작업이라 그럽니다. 방산 작업이 어떤 건가 하면 가스를 바깥으로 내어 보내는 건데, 그 가스 이름이 부생가스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부생가스가 나게 만들 때 어느 정도 장치를 하고 저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불길이 보이는 거지, 저거는 포스코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거는 화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작은 곳에서 2군데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해병대가 투입이 돼서 이러한 화재 진압까지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소방관 4명하고 직원 18명이 고립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재가 다 진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그 소방관들을 또 앞서 잠깐 화면에서 만나봤더니 장갑차가 구해냈답니다. 물속에서 7시간 기동이 가능하고, 육상에서는 72km 갈 수 있고, 시속 24명이나 태울 수 있는 저 장갑차가 오늘 또 일반 시민들 구조하는 건 물론이고, 저렇게 고립된 소방관 직원들 구조하러 장갑차까지 투입된 저 포항의 포스코, 포항 제철 얘기까지 저희가 현장 영상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맹소영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포항 태풍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태풍 흰남노가 뭐 비바람도 비바람이지만 강풍이 많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또 오히려 내륙에 진입하고 상륙할수록 뭔가 비가 많이 내렸다. 이게 지금 포항을 제대로 좀 핥히고 간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진입할 당시에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인지 내륙을 관통할 것인지 태풍의 경로 예측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었고요. 예. 그리고 제주도를 지나서 내륙을 관통할 것인지 바다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서쪽으로 더 방향을 들어서 경상남도 부분의 내륙을 더 깊게 들어올 것인지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울산 앞바다에서 7시 10분쯤에 빠져나가면서 예상진로보다는 좀 더 동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분명 밤 동안에 포항을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분명 하셨을 건데도 예. 이런 피해가 좀 집중됐다라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좀 더 추후에 좀 사후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지금 이들 지역으로는 폭풍 해일 주의보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중심이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보통 이 태풍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겹겹이 구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처럼 비구름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들어온 것들을 뚜렷하게 보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고 갑작스럽게 강하게 발달
된다라는 그런 비와 바람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좀 포항 지역 쪽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좀 바닷물이 범람하는 것과 겹치면서 이런 좀 피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후에 이것도 일종의 기후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예전에 겪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네. 좀 취약 지역들을 좀 사후에 좀 분석을 해서 보통 기후변화의 취약 지역과 같은 그러겠죠. 그런 지도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상청이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한가 보다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한가 지금 영향예보라고 해서 폭염과 한파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태풍에 대한 대비도 영향예보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앞서 화면 중에 포항 산사태 화면도 잠시 지나갔었고요. 일단 포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 흰남노. 특히 이 부분 아까 대통령도 언급했던 이 부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차배로 들어갔다가 미처 나오지 못한 이 7분 혹은 다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8분인데 어서 빨리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 얘기 지하 주차장 실종 얘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